놀이가 학교다 판타스쿨.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가 만약에 베이비 사인 수업을 했다 그러면 베이비 사인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월화수목금, 그리고 브레인 사인도 월화수목금 이렇게 조금씩 놀아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점 정말 아이랑 관찰하고 하다 보면 깊이가 조금씩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양의 어휘와 아이와 놀아준 경험과 그런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쌓여야지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쌓아가자는 거죠. 10분 쌓아가자, 15분 쌓아갑시다. 그러면 1년 뒤, 2년 뒤 얘 뭐 했어요? 얘 어디 다녔어요? 얘 진짜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딱 2년 뒤에 들으실 수 있어요. 딱 2년 뒤에.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이 똑똑하다. 지금 똑똑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2년 전에 뭐 했어 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애가 지금 막 말 잘하면 얘 지금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2년 뒤에 나타나요. 제가 볼 때는 딱 2년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지금 했던 노력과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면 우리 결코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스케줄 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스트레스 받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루에 10분 15분 시간 못 내시는 분 못한다. 그쵸? 그렇게 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 놀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캠핑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꼭 어디 나들이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는 말 안 해준 것 같아. 나 놀이터 맨날 가는데 이 풀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준 것 같아. 이거 오늘 공사하는데 여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막 쳐놨네? 그런데 애들 그냥 이렇게 위험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오늘 설명해 주고 싶어. 이거 뭐라고 써있어? 공사 중이야. 여기 지나가면 사람들이 위험해서 이렇게 푯말을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가지, 주말에는 새로운 것을 내가 설명해 줄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또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마음을 다지고 화수목금, 물론 월요일 당연히 얘기해 주시고 수업해 주시고 또 놀아주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시간표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재미있게 놀고 토요일은 가능한 한 집안이 아닌 바깥 나들이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뭐 차 타고 멀리 놀러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사 중 이런 건 집에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설명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지금 저랑 약속할 몇 가지 제가 적어두진 않았는데 몇 가지는 아이랑 수업하는 동안에는 아이한테 집중하는 거. 제 예전에는 이런 영상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옆에 있어야 수업이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영상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켜놓고 가진 않으신다 라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24개월까지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워낙 영상 시대고 또 요새는 계속 다른 쪽에서 뭐 학자들이 뭐 이게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한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엄마들이 되게 많이 혼동스럽잖아요. 항상 교육은 두 가지가 팽팽하게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엄마들 그 사이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데, 조기 영어 좋다 안 좋다, 일찍 시작해야지 발음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됐다, 뭐 한글 일찍 되면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한글 일찍 되면 뭐도 나쁘고 뭐도 나쁘다,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상황에서 엄마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의 가치관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이가 고스란히 가지고 가겠죠.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 이게 맞아? 옳다?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은 엄마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깊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양쪽 다 그 어떤 것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어떤 학자들이든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온 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장에 맞으려면 이 사람처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죠. 근데 하진 않으면서 그 주장만 따라가면은 성공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그거를 그 교수님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맞아. 근데 나는 못하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 그 뜻이 맞는 것 같아. 나 저렇게 키우고 싶어. 근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조기 영어 하면 최고 좋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조기 영어를 가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야. 친척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몰라.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 그래서 계속 부러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시댁이 아예 미국에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방학 때마다 놀러 가요. 그러니까 애가 영어가 저절로 잘 됐대. 그건 그 사람의 환경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영어 어떻게 써요?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환경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거기에서 최대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이 학자의 말도 맞고 이 학자의 말도 맞아요. 조기 영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도 맞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 여건은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글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죠. 앞으로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때 뭐 저학년 때는 한글 교육 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맞아요. 그것도 맞지. 그리고 일찍 한글 교육 시켜서 혼자 책 읽기 많이 하는 것도 좋아. 그것도 맞아요. 어떤 게 할 거냐. 그런데 명심하셔야 되는 건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자 교육을 더 이상 고등학교에서 시키지 말자 해서 한자 교육 시험도 보지 않았었던 시대거든요.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사회에 나와보니까 한자 모르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어휘의 70-80%가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정책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피해본 결과는 우리 세대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글 교육 늦게 시켜? 그래서 결과가 좋아? 좋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열풍에 막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불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정해졌다고 한들 내가 초심 있게 그리고 내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가 가르칠 수 있거나 엄마가 이런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누가 이야기하든지 안에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뚝심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고집 쓸데없는 고집 있잖아. 아빠들이 대부분 그래요. 무슨 애를 영어를 일찍 시켜? 뭐 문학사 보내지 마. 몰래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절대로 영어 일찍 시키면 큰일 난대요. 왜 그러신대요? 애랑 한번 외국 갔다 와보시라고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막 편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경험이 아빠들도 보면은 일찍 유학 경험이 있으시거나 영어에 대해 진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일찍 아이들을 시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나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어 너무 잘해. 애를 뭘 벌써부터 시켜?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잘 이야기해서 우린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더송 구입하시고 마더톡 구입하시고 베이비사인 구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결코 막 조기 영어나 아니면 조기 어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밌게 접해줄 수 있을까 검색해 보다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죠.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다 보니까 영유아기 때는 정말 뭐 수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엄마도 편하고 그런 육아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이제 24개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는 말을 잘하네, 누구는 말을 못하네, 누구는 말이 더디네, 뭐 얘는 영어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들으면서 이제는 학습의 방향을 틀면서 공부에 관심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5, 6, 7세를
보내게 되죠. 5, 6, 7세를 보낼 때 이제 유치원에서 또래 모임들이 생기고 어머님들이 또 이제 친한 그런 모임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아주 위험한 거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뚜렷해지면서 엄마들이 이제 똑똑한 아이들 이런 이제 엄마들 사이에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생기고, 초등학교에 가면 또 리더십 많이 강조하잖아요. 리더십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 아이 한 번쯤 회장은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 뭐 무슨 대회에 나가 상은 한 번 타야 돼. 막 이런 현혹에 휩쓰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면 중학교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난 초등학교를 잘 보내는 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무난히 넘어가거나 또 엄마랑 좀 대화 뭐 하면서 별 그렇게 문제 없이 잘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정말 치열하게 전투하듯이 싸워서 아이도 괴롭고 엄마도 괴롭고 이런 상황으로 학교를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돼서는 이제 입시잖아요. 그래서 뭐 입시 전쟁해서 이제 대학교 가는 거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느냐 좋지 않은 뭐 지방대 가냐 아니면 대학 못 가냐 이런 기로에 서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막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서울대에 보낼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아이 인서울로 가야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면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의 어머님들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쫓아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와 끝까지 즐거움을 선택했던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놀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정규 과정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하는, 뭐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학교에서 틀에 박혀서 공부하는 걸 제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 학교 일수랑 이런 게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정고시의 좋은 점은 시간이 정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뭐 바짝 6개월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딱 했는데 붙었잖아요. 그러면 2년이 남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하겠어요? 놀아야죠. 그래서 놀고 여행 다니고 또 저도 일하고,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또 뭐 자기 좋아하는 도서관 책도 보고 뭐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하고는 당연히 관계가 너무 좋고요. 저희도 뭐 아들 둘이지만 딸 같은 그런 아들들이어서 표현도 잘하고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문제는 전혀 있지 않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들 아이들 너무 잘 키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착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얼마 전에 캐나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막 대화를 했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 캐나다 사람이 직접 저한테 이제 아들을 어떻게 키웠냐, 자기가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 쟤처럼 키우고 싶어. 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애가 착하고 다 잘한다는 거. 자기가 본 한국인 중에서 다 잘한대요. 그러면서 나 쟤처럼 키우고 싶어. 나 우리 아들 지금 태어났는데 저게 데니 어떻게 키웠어? 막 이러는 찬사. 찬사 아닌가? 찬사 캐나다인한테 받은. 예. 좋은 대학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애가 너무 괜찮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목표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좋은 대학을 가려면 중고등학교를 다 내려놓고 공부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제가 놀고 싶어서요. 그 애들하고 언제 놀아요?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애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공부를 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미쳤어. 그래서 엄마들이 갖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